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에코프로는 우선 500배 상승했고요. 이전 시간부터 이제 에코프로의 향방에 대해서 정말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이전 시간부터 잘 보시면 제가 도망갈 준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기만 하지 않고 올리면서 물량 정리를 한다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실제로 물량 투하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놀란 개미들이 따라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가기도 하면서도 올라가면서 물량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 얘기를 믿지 않고 안 파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잘 보시면 테슬라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이전 시간부터 제 방송을 보시고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이때 제가 이제 정리하시라고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맞아 떨어졌죠. 에코프로도 실제로 제 얘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파는 지점이에요.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만 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이 신호가 바로 물량 정리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가 올라가는 척 연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빠집니다. 빠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맞죠? 이런 형태를 잘 이해하고, 아,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금 한 요 정도는 있겠구나. 아, 지금 이렇게 떨어졌구나. 맞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내려가다 다시 반등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단가를 기준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반등이 급격하게 나와요.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테슬라 안 된다고 했죠. 에코프로 안 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래프들은요, 물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게 지금 물량 정리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사람들이 계속 그래요. 아, 이번엔 진짜 올라간다. 테슬라 장기 투자하면 된다. 이게 지금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내려갔잖아요. 결과만 보자고요. 사람들이 자꾸 과정에 속는 거예요. 과정에. 내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고 싶으니까 자꾸 올라간다고 믿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 낮아지잖아요. 저점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때도 물량을 정리한 거고, 이때도 물량을 정리를 한 거고, 이때도 물량을 정리를 한 거예요. 올리면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이걸 보이는 그대로 올라간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특정 종목이 대시세를 낸다. 그게 제가 에코프로라고 했고요. 실제로 에코프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종목에서 왜 탈출을 못하냐? 가만히 기다려보면 또 반등이 나와요. 희한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테슬라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결과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자, 반등이 계속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믿는 거예요, 계속. 믿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여전히 맹신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수백 배 올랐습니다. 수백 배. 에코프로처럼 수백 배 올랐어요. 수백 배가 올랐다는 것은 뭐 기업이 성장하고 아닙니다. 경제 하락기는요, 매출 폭락이에요. 매출이 반토막 난다고요. 매출이 반토막 난다는 게 뭐예요? 기업 가치가 반토막 난다고요. 제가 보는 삼성은요, 앞으로 경제 위기를 계산해보면 5만 원도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연 삼성이 향후에 4만 전자, 3만 전자가 온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 가격대가 왔을 때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가보면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나요. 예전에 다음 사이트가 전성기였을 때 다음 사이트를 이길 만한 회사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이버가 등장했잖아요. 뭡니까 이게? 반도체가 초호황기를 만났고요. 앞으로 반도체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산업이 다 그래요. 흔하지 않았을 때가 가치가 높고요. 흔해졌을 때는 가치가 낮습니다.
너무 대중적인 아이템은요, 돈이 안 돼요. 단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이 생각보다 예전처럼 재밌는 마진 장사를 못하고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매출 쇼크가 와요. 반도체로는요, 이제는 돈을 벌기 어려워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도 지금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랑 나눠먹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출이 폭락하고, 바이든이 반도체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하고 매출을 나눠먹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출이 폭락한다. 더 이상 그 아이템은요, 돈이 되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전기차가 왜, 배터리가 왜 돈이 되는지 아세요? 경쟁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에코프로가 이제 폭락한다, 이제 이런 산업들은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경쟁자가 돈 되는 거 알고 돈 냄새 맡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가격이 완전 폭락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정말 돈이 되니까 중국이 치킨 게임을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산업은 경쟁이 없는 산업을 봐야 되고요. 경쟁이 시작되는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은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알게 되실 것인데, 사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봤자 듣는 사람이요, 믿음이 너무 확실하면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안 들어요, 그 얘기를. 왜? 내가 믿는 크기가 더 크니까. 너까짓 게 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300 인근 정리하세요, 떨어집니다, 주장해도 듣는 사람이 안 들어요. 왜? 믿음이 확고한데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망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봤자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설득도 시간이 지나서 뭔가 폭락이 진짜 왔을 때는요, 그때는 또 안 들어요. 왜? 사람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진실을 말해봤자 그 진실이 설령 맞는다고 해도 저한테 득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진실보다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방송을 보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우선 미국 국채 1개월짜리 상품이 금리가 5.77%입니다. 또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미국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돈이 없다라고 제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실제로 미국 국채 상품이 금리가 초급등을 하면서 미국이 감당해야 될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네가 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 국채 상품이 금리가 1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 금융사들이나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정말 많이 샀잖아요. 특히나 은행권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샀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국민은행이 미국 국채를 500억을 매수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반의 반토막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예전에 국채를 매입한 금리가 예를 들어 1%짜리를 100조 원을 맡겼습니다. 근데 금리가 5.77%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산 국채 시세가 완전 박살난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50%, 70%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고객이 돈을 빼가게 되면 국채를 시장 매도를 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전에 산 국채들이 시세가 30%, 50%, 70% 폭락을 하게 돼요.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하게 돼요. 돈을 못 돌려주는 거죠. 국채에서 손실률이 수십 프로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미국 중소은행 주가가 줄줄이 폭락하면서 은행 위기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2위 은행인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 미국의 퍼스트 호라이즌 인수를 전격 철수한 데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올해 총 190개에 달하는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국채 금리가 초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채를 산 곳들이 전부 파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아주 초전 박살이 나고 미국은 결국 파산한다고 했죠. 미국의 돈들이 결국 은행권으로 투입이 됐고 은행이 박살나면 정부가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연결고리고요. 은행이 박살나면 기업들도 박살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에 이어서 은 시세도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달러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미국이 과연 망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했지만 이런 지표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햄버거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올랐고요. 피자 가격도 12%나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10%, 20%, 3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물가가 3%밖에 안 올랐다. 이건 거짓말이죠. 치킨도 3만 원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발 파산 사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고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10%대로 올리면서 미국 국채를 예전에 저금리 때 매수한 곳들이 전부 파산하게 될 거예요. 국채 가격이 완전 대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지금이라도 그나마 국채를 전부 다 던지면 던진 곳들은 생존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이 국채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순진한 개인들이 국채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